매번 새롭게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해도 오래지 않아 다시 돌아가는 경험들이 많이들 있으실 텐데요. 영국 국립보건연구소 연구 결과나 미국 코넬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체중 감량을 하더라도 연구에 따라 1년 혹은 2년 내에 8, 90%는 다시 기존 체중으로 돌아간다는 안타까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성공 후에 다시 살이 찌는 걸 보통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요요 현상에 관여하는 요소들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내 세균의 역할, 그리고 소화 효소의 역할이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체질 개선의 방법으로 최근 장내 세균과 소화 효소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효소는 촉매라고 할 수도 있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가위나 방아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소화를 잘 시키는 것입니다. 속쓰림 소화불량이라는 시그널은 곧 살이 안 빠지는 몸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소화불량으로 인해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과 독소가 쌓이게 되면 장내 환경은 마치 쓰레기장과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에는 좋은 균보다 나쁜 균이 왕성하게 번식하고 체내 독소가 증가해 비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전 국민의 약 20%가 앓고 있는 소화질환, 더부룩함, 속쓰림, 소화불량은 현대인의 만성적 고질병인데요. 한국인 5명 중 1명, 1,000만 명이 소화계통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의의 진료와 생활습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만성적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한 질병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사 특성상 탄수화물 섭취가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 효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배출하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장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몸에 배출되어야 하는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지방을 붙들고 염증이 증가하는 몸으로 변하게 되고 신진대사량이 감소해서 더욱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효소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효소를 통해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음식물의 찌꺼기가 몸에 남지 않고 독소도 잘 배출되면서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적절한 효소 섭취는 소화와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고 독소 배출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줄어드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췌장의 위축이나 소화효소의 분비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입니다. 또 섭취한 음식물이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되기도 해서 결국은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성인병과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단 자체가 탄수화물이 주가 되다 보니 이런 소화효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